안녕하세요. 기온은 많이 높아졌는데 바람이 선선하게 부니까 덥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아마 후덥지근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강릉이라는 곳은 건조해 가지고 다육들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와서 물을 주었는데도 화분 속 안에 물이 바짝 말라 있는 걸로 봐서는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아마 얘네들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5월까지는 물을 많이 주어도 뿌리가 건강하다 그러면 다육이들이 물을 바로 흡수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많이 들지 않는 공간이라 그러면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웃자라거나 물음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햇살이 하루에 두세 시간 이상 들어오는 공간에서는 10일에 한 번, 빠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준다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봄에 다육이를 키울 수 있지 싶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물을 한 번씩 주고 칼슘제를 뿌려주려고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칼슘제보다는 물이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은 얼굴을 보여줘서 오늘은 샤워기로 물을 한번 듬뿍 주려고 합니다. 저 앞에 있는 관엽식물들 같은 경우도 물을 분명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데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율마 같은 경우도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애니시다 같은 경우도 꽃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애니시다 같은 경우는 물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요. 이 지금 염자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많이 키우는 그런 품종들인데, 염자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관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 키우기가 매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름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마 6월부터는 꼬질꼬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다행히도 올해는 아직까지 장마가 오기 전이기도 하고 아직 기온이 제대로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물을 많이 주었고 작년에는 또 분갈이를 많이 해 주었는데, 올해는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파큐피텀 위주로 해 주었고요. 물은 작년보다는 물을 덜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물을 갑자기 많이 준 상태에서 기온이 높아지니까 얘네들이 잎이 많이 말라가고 뿌리에 손상이 오는 것 같아 가지고 올해는 주기적으로 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성장보다는 이제는 잠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고 있는데요. 이 물을 주고 나서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생장점에 있는 물방울을 꼭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생장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두들레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주고 나서 꼭 생장점에 있는 물을 털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민다육이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색이 좀 못나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마 다육이들이 예쁜 색에서 이제 성장하는 색으로 변해가는 두 가지 색감, 옅은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다육이들 얼굴이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특히 이 라울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이제 옅은 색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이 지금 아자아가 철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라우리제 같은 경우도,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애성, 그리고 철화 같은 저런 품종들 같은 경우도 색이 많이 빠진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 두들레 같은 경우는 하엽이 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잎이 길고 얇은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하엽이 더 빨리 집니다. 그래서 앙상한 줄기가 남는데, 이 하엽이 본격적으로 지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지금 시처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에서 키우면 안 되고, 앞쪽에 있는 것처럼 약간 그늘이진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만 얘네들이 견딜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방울복랑균 같은 경우는 이 장마철이 올 때까지 이렇게
강한 햇살에 이 햇살 적응 훈련만 됐다 그러면 이렇게 강한 햇살에서 키워도 큰 문제가 없고요. 한번 여름을 난 그런 방울복당근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여름은 첫 번째 여름보다는 어렵지 않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어느 정도 이 화분 속 안에 꽉 잡고 있어야지만 여름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기들 같은 경우도 장마 이후부터는 앞쪽에 있는 다이에 있는 이 환경처럼 반음지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코노나 립토스 같은 경우도 저번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다이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라가는 시점, 겉잎이 말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물을 주게 되면 얘네들이 물러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기들 같은 경우는 꼭 말씀드리지만 이 물을 줄 때는 저면간수로 한번 듬뿍 줘야지 찔끔찔끔 주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립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탈피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겉잎이 지금 이 상태에 있을 때 물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물을 주게 되면 안쪽에 있는 잎이 커지면서 기존 잎이 벗겨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탈피를 마무리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햇살이 약한 그런 다이기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리 배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강한 햇살이 갑자기 들어온 상태에서 햇살이 약한 그런 다이기들 같은 경우 바로 노출이 되게 되면 아무리 차각막을 했다 그래도 얘네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햇살이 약하고 그리고 뿌리 내림이 좋지 못한 그런 다이기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다이 아래에서 이렇게 지금 라우리제 같은 경우도 뿌리 내림이 좋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다이 아래로 내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라울 같은 경우도 이 햇살이 좀 약한 곳에 두었더니 이 중간 부분을 보시면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이기들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이 도움이 되는 그런 다이기들도 있지만 오히려 강한 햇살을 힘들어하는 그런 다이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 이 다이기 배치를 하는 것도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5월 늦분 관리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물을 주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리 배치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숙을 하거나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기를 잘 살피셔가지고 아직까지 진한 단풍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이기는 뿌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이기들은 바로 꺼내가지고 뿌리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분갈이를 새로 해주거나 아니면 저면가수로 한 2, 3일 정도 담가주게 되면 원래 색감으로 돌아오고 그런 다이기들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보다는 약하게 들어오는 그런 햇살에서 키워야지만 여름을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 물을 주게 되면 다이기들 뿌리가 건강하게 뻗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해 다이기 키우는 게 힘들고 매해 이 시기만 오면 반짝했다가 6월 되면 다이기를 관리를 하는 게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많은 식물을 키워봤지만 다이기만큼 관리하기가 쉬운 그런 품종들이 없었습니다. 이 관엽 같은 경우는 손이 너무 많이 가고 특히 꽃식물들 같은 경우는 물을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다이기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아마 당분간은 다이기보다 더 예쁜 식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을 다이기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이기를 떠나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다이기가 참 예뻐 보여가지고 당분간 아마 몇 년은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은 물을 주게 되고 물을 주면서 잎 사이사이를 살펴가지고 벌레가 있는지 만약에 벌레가 있다면 그에 맞는 약을 뿌려가지고 얘네들이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